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조금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역시 약속대로 좀 빨리 끝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의 양심 선언? 돈 줬는지 기억이 안 나! 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이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자, 유동규가 자기가 지 돈을 하여튼 유동규가 검찰한테 가가지고 내 갖고 있던 돈을 나무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김용한테도 주고 정진상한테도 줬다. 내가 뇌물을 줬다. 이렇게 떠버렸죠. 그래서 검찰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현재 7개월, 8개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유동규 지 말 때문에 2명이나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는데 유동규가 갑자기 헛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지가 돈 줬다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제 와서 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니 이 무슨 개소리야. 예, 개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유동규가 법원에서 했어요. 법정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개소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증거 능력 있는 개소리가 돼버렸지. 황당하죠? 자, 이 소리가 언제 나왔느냐?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김용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당시 유동규는요, 검찰 측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크게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신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찰 측 신문, 주신문이라고 하거든요. 주신문이 있고요. 또 피고인 측,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검찰이 주신문을 하면은 변호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검찰 측이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죠. 유동규는 지난주 목요일 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검찰 측의 주신문을 받았습니다. 검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라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유동규가 저런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돈 줬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가 돈 줬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됐잖아. 너 검찰에 와가지고는 돈 줬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왜 그래? 법정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 진술할 때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여하튼 황당무계합니다만 여하튼 그랬어. 그래서 뭐 기억 안 난대. 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대. 야, 황당합니다. 자, 김용전 부원장 재판에서 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이 유동규. 얘 도대체 뭐고? 그럼 얘 지금까지 재판 얘 때문에 지금 진행된 재판은 뭡니까? 자, 김용전 부원장은요. 뇌물과 정치자금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한 가지. 이게 이제 2013, 14, 15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선 경선자금, 2021년 대선 경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요 부분이 왜 제가 늘 보여드리듯이 여기다 끼고 가서 받았다는 이게 대선 경선자금이에요. 대선 경선자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랑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여튼 그런데 지금 유동규가 줬는지 기억 안 난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아니 지 때문에 누구는 기소가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자,
원래 유동규하고 검찰은요, 명절 떡값으로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는 거였습니다. 2013년 설날과 추석 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0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돈을 줬다는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진술이 바뀝니다. 내가 정진상한테 돈을 준 건 맞는데 김용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좀 헷갈리네. 처음 진술이 나온 건 지난 5월이에요. 지난 5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정진상한테 준 건 맞는데 김용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내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거? 2013년 설날 거. 그때도 유동규는 뭐라 그러냐면 그때 추석 때는 내가 준 거 맞는데 설날 때를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썼는지 김용한테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지난 5월에 젠 처음 나왔어요. 검찰로서는 당황스럽지.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김용 재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진상 재판에서 이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증언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를 바로 엊그저께라고 검찰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절치부심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런다? 야, 동규야, 너 지난번 정진상 재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정진상한테 돈 준 건 맞는데 김용한테 돈 줬는지는 생각이 안 난다. 너 그랬잖아. 그치? 그랬지? 그랬는데 그거 진짜야? 너 돈 준 거 기억나지? 그치? 왜 너 검찰 조사 때는 너 돈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돈 줬다고 얘기했잖아. 김용, 정진상 각각 1,000만 원씩 줬다 그랬고 그때 네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줬는지 사무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지 않았어? 그지? 설명했지? 그랬으니까 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돈 줬지? 돈 준 거 맞지? 2013년 설과 추석에? 라고 얘기하니까 유동규가 말합니다. 아니요.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검찰 조사 때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맞는데요. 법정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판사님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썼는지 김용을 줬는지. 검찰 난리가 난 거죠. 발칵 뒤집어졌지. 지난번 재판에서 한 말을 이번에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기는커녕 완전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저 기억 안 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유동규는요, 이 진술을 몇 번을 바꾼 거냐면 검찰에서 바꾼 진술 4번, 법정이 와서 바꾼 진술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예, 거의 그때 상황마다 틀린 거예요. 즉 유동규의 진술은 원래부터 되게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돈을 줬네 말았네 어느 장소에서 줬네 얼마를 줬네 다 헷갈렸고요. 심지어 돈을 줄 때 어떠한 상황에서 줬다. 쇼핑백에 넣어줬다. 비닐봉투에 넣어줬다. 비닐봉투가 흰색이었다. 까만색이었다. 다 틀려요. 그때 틀렸고요. 자, 어디서 줬냐? 집에 들어가서 줬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집에 배를 울리고 들어가서 줬다. 왜 비상계단으로 갔느냐?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어서. 그래 가봤더니 야, 그 집은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이라서 비상계단 자체가 없던데 그리고 군데군데 다 CCTV가 있던데 심지어 비상계단 코앞에 입구에 딱 CCTV가 있던데 그러니까 말을 바꿉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줬어요. 계속 오락가락 했던 거야. 자, 그랬는데 이번 거는 거의 결정타지. 오락가락 수준이 아닌데 오락가락 수준이 아니고 아예 돈 안 줬는데요.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사실은 돈을 줬는데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이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 근데 돈 안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오락가락 하는 게 당연하지. 안 준 걸 줬다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은 막 미치죠.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오늘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쐐기를 박아버렸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검찰이 좋아. 그러면 너 2013년 설날 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건 한번 물어보자. 2013년 추석 거는 너 준 거 맞지? 그치? 예. 일단 뭐 그거는 하자. 뭐 우리가 설날 거는 포기할게. 설날 거는 포기할 테니까 그래. 추석 거는 맞지? 맞지? 그랬더니 유동규가 뭐라고 그러느냐? 추석에 준 건 맞지? 아니요. 그것도 기억 안 나는데요. 이것도요. 유동규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벌써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유동규가 진술을 못하고 한참을 딴짓을 하다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지금 액수가 지난번에는 500만 원 줬니? 1000만 원 줬니?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한 번 있었거든. 자, 검찰로서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그죠? 기억이 안 난대. 어떻게 해야 돼? 자, 2013년 설거를 바로 잡으려고 유동규를 불러냈는데 2013년 설날 것은 물론이고 2013년 추석 것까지 모르겠다가 나와버린 거야. 혹을 띄려고 그랬는데 혹을 하나 붙여버린 거지. 하나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기억을 재생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지금까지 확실했던 것까지도 기억이 안 난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검찰 다급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왜 기억을 못하지? 너 돈 줬다고 그래놓고 왜 기억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렇게 말해요. 아, 내가 돈을 여러 번 주긴 했거든요. 돈을 여러 번 줬는데 추석 때랑 설날 때 줬는지는 제가 헷갈려요. 자, 그러자 검찰이 틈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다른 때는 네가 준 거 맞네. 그치? 그 다른 때가 언제야? 2012년이야? 2014년이야? 아닌데요. 그러면 설인지 추석인지는 모르니까 설 추석은 아니지만 언젠가 주기는 줬다는 얘기네. 그거는 아마도. 자, 근데 이거는 유도신문이죠. 그죠? 이거는 법정에서 당장 반발이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유도신문 한 거 아니냐? 라고 당장 변호인의 반발이 나옵니다.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그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가 돈 줬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몇 달째 감옥에 있었고 지금 재판도 몇 달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요. 진술이 매번 그때그때 달라졌다라는 거 지금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동규가 지금까지 진술이 바뀐 경로를 살펴보면은 이거 거의 대하소설이야. 유동규가 진술 바꾼 것 대하소설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바꿨습니다. 진짜 많이 바꿨어. 맨 처음에는 돈을 줬다, 안 줬다, 얼마 줬냐, 누구한테 줬냐 이게 계속 바뀌었어요. 자금의 출처를 두고 맨 처음에는 남욱한테 받아서 줬다, 정민용한테 받아서 줬다, 아니다 내 돈이다, 아니다 김만배한테서 받았다, 왔다 갔다 해요. 돈을 전달한 장소, 아파트 CCTV를 피해가지고 계단, 집 앞, 버스 정류장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유동규의 씀씀인데 유동규의 씀씀이 유독 컸어요. 되게 많이 써 돈을. 펑펑 썼어요. 자, 돈을 전달했다는 것도 1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줬대는데 받아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했다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막상 그래서 이게 맞아? 네가 아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요 라고 또 말을 바꾼 겁니다. 또 많이 말을 바꾸니까 도대체 얘가 도대체 돈을 주고받은 거는 맞나?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준 거는 맞아? 남욱한테 받아서 준 건 맞아?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대답을 못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 측, 이 정진상 아니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 진술뿐인데 유동규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심지어 돈을 줬는지도 모르겠다. 돈을 준 걸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공소 기각금 아니냐? 공소 사실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공소장이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니까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 공소 기각감이에요.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니 적어도 돈을 줬다. 아니, 계속 돈을 언제 줬느냐, 얼마를 줬느냐, 어느 장소에서 줬느냐 요거는 헷갈린다 치더라도 적어도 돈을 줬다. 요거는 계속 고정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릴 수 있잖아. 근데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릴 수조차 없죠. 그럼 이건 자체가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사건을 법정에 가까운 검사는 탄핵감이죠. 자,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검찰로서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현재 유동규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 못 한다는 거는 전체 1억 9천 중에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작은 데예요. 하지만 이것도 이 규모가 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계속 말이 바뀐다면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 그나마 진술이 계속 일정하다는 그나마 일관되다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돈을 줬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돈을 준 장소, 시간, 그다음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틀려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식탁에다 돈을 쏟아놨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니다. 아파트 문 앞에서 줬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바뀌는 이 사람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유동규의 말을 신뢰해서 김용한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 6억 원을 줬다.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을 줬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진술밖에 근거가 없는데 그 진술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고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거죠. 즉 근본적으로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 공소기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단 쪽에서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검찰이지. 이걸 어떻게 받아 넘길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검찰은 솔직히 이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가장 좋은 대책은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부분, 2천만 원 부분은 재빨리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겠다라고 몰고 가는 전술이 가장 유망합니다. 거의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 부분을 포기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신빙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함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이 노릴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은 김용까지는 포기하고 김용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나머지 정진상 이재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죄를 계속 주장하는 방법. 김용 재판은 글렀다. 저거는 그냥 잘라내고 나머지만 하자. 요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조병구 부장판사가 같이 진행하던 정진상 사건을 그 재판부로 옮겨가지고 자기가 재판 안 하는 걸로 만든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김용 부원장 사건 재판을 가만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재판 그 김용 부원장한테서 무죄가 나오면 나머지 사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무죄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내기는 어렵고 부담스러우니 일단 김용부터 내면은 검찰이 뭔가 대책을 세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과도 어느 정도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꼬리 자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꼬리를 자를 것이냐 아니면 김용 전체를 꼬리 자르기로 쓸 것이냐 이걸 겁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9분입니다. 이제 1시네요. 신풍님, 요새 경위 위기인데 검찰이 잠잠하다고요. 느낌이 쎄하다. 아는 게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검찰이 지금 새로운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일단 그 쌍방울건 대북 송금 요거를 지금 어떻게든 간에 다시 살려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쌍방울 회장 이 사람이 법정에서 계속 지금 진술을 마구 날리고 있거든요. 제2의 유동규 역할을 김성태인가 하는 쌍방울 회장이 지금 연락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일단 하나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과 정자동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현동, 정자동 같은 경우는 현재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제2의 유동규가 안 나오고 있어. 쌍방울 사건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제2의 유동규를 자처했는데 백현동, 정자동에서는 아직까지 제2의 유동규가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아마 검찰로서는 백현동, 정자동 여기서 뜻한 바대로의 수사 성과가 안 나오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물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기도 주식회사를 또 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기도 주식회사를 가지고 물고 들어가는데 그걸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민주진영 쪽에 뭐 광고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고비 넘어왔다라는 점. 검찰이 현재 이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 수사를 가지고 다시 이재명을 끌어넣으려고 다시 올가매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게 이재명을 기소를 하네 체포 동의안을 내내 하는 것이 그닥 전국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아유, 또 저래!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거. 특히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한테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 이 검찰 정권, 아유, 또 저러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난 2년 동안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공이 쌓였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면역이 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닥 효용 가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연님